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11월 13일 토요일 주말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상쾌한 날이네요. 네, 바람이 조금 덜 부나요? 지난주 주말에 느꼈던 그런 미세먼지가 오늘은 조금 더 덜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날씨가 몹시 춥죠. 지금 저희 동네는 지금 영하 3도. 밖에 나갔더니 서리가 쫙 끼어 있어요. 자, 밖에 나가실 때 단단하게 무장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주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은 정말 오랜만에 큰 반등을 해 주었고요. 미국 시장은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빅테크의 강세가 정말 인상적인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과연 빅테크가 계속해서 이런 강세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오늘 고민해보는 시간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인플레이션의 여기저기에서 반응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자, 하나하나 천천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죠. 빅테크들이 진짜 초강세를 이루었습니다. 무려 메타, 그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의 메타는 무려 4%나 폭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알파벳도 2%대 상승을 보여줬고 다른 주식들도 1%대 중반 수준의 빅테크들 올랐는데요. 애플 1.4, 아마존 1.5, 마이크로소프트 1.29% 올랐습니다. 그 반도체 주식들도 전반적으로 강세였는데 인텔 정도를 제외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반도체 주요 기업들은 다 올랐어요. ASML이 2%가 넘게 올랐고요. 퀄컴은 0.3%,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1.9, AMD는 1.2%가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요 3.69%나 올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 시장이 좋으면 얘네들 그 같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고 뭐 한국의 이제 매물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얘네들이 우리 한국 눈치를 더 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주들은 이제 시간이 약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7만 원대 초반부터 7만 1,000원대부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뭐 이제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예, 뒤로 갈수록 좋은 뉴스들이 나올 게 좀 더 많죠. 그리고 우리 댓글로 그런 것 좀 계속 달아주세요. 지금 DDR5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지금 얻을 수도 없다. 지금 왜냐면 본격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지금 사시는 건 완전 얼리 어더터를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이야 뭐 내가 조금 어떤 그 취미 생활에 돈 쓰듯이 이 DDR5 램에 좀 돈을 더 쓰실 수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빠른 속도로 내려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속도가 내려감과 더불어 뭐가 늘어난다? 네, 수량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실적치에 대한 전망을 DDR5가 얼마나 많이 바꿀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전일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만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부가 지금 3억 3천만 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과연 가능할까? 가능할까 싶기는 해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부에서의 그 주가 반영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투자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그 총량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 매출이 점점 줄어들면 그 업태는 가는 업태예요. 투자를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11월까지 당한 것 중에 한국 투자자분들이 당한 것 중에 제일 큰 거가 뭡니까? 피크아웃이죠. 피크아웃 때문에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실적 너무 좋았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게 어디였어요? 제철, 그 다음 화학 이런 쪽인데 와 진짜 한국의 대표 제철 기업들 두 개는 실적이 진짜 어마무시하잖아요. 2분기도 엄청났고 3분기도 정말 엄청났거든요. 근데 이제 4, 4분기까지 어떻게 될 거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철에 대해서 약간 지금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긍정적으로 봐야 되냐면 지금 중국에서 내년도에 철강이 이렇게 다 나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 부분이. 그래서 아마도 내년도에 이렇게 철강 생산이 올해처럼 약간 제한이 된다면
한국의 철강 업체들의 이익은 상당히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철 업체들은 지금부터 팔로우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괜찮다면 매수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빅테크 중에서 유일하게 테슬라만이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뭐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지금 계속 판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 하락이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방어가 됐다. 2.8%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1,000 겨우 지키고 있는데 거의 안 빠진 거다라고 제 느낌에는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대주주 주식 팔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진짜 하나도 주식이 안 빠진 거다. 이렇게 보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확실히 어떤 걸 느끼냐면 팬덤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구나. 야, 테슬라 진짜 팬덤 잘 형성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사실 다른 회사 같았으면 지금 또 한 10% 더 빠졌어야 돼요. 주가가. 예, 그 정도로 보셔야 되는데 그 정도로 안 빠졌다라는 것은 네, 상당히 그 테슬라를 보는 입장이 견고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6억 8,700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또 팔았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5억 달러어치 팔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추가로 파는 게 6억 7천이라면 이제 10억 달러도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한 8억 달러 정도 남은 건데 굉장히 선방했다. 야, 이거 그러면 이 정도 선방이면 다 팔고 나면 주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찌되었건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대주주가 파는 동안에는 주가 빠진다. 라고 마음을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충격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업체인 리비안은 5%로 추가 상승했습니다. 5%로 추가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전기 트럭 스타트업체인 로즈타운 모터스는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17%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서 지금 뭘 부담스럽게 느껴요? 오늘 시장 많이 좋았는데 한번 반대편의 상황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습니다. 11월 미시건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66.8이 나왔어요. 예비치인데 전월엔 71.7이었고요. 예상치는 72.5였습니다. 66.8이 어느 정도냐면 네,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에 63.7을 찍고 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팬데믹 이전인 2020년 2월 101에 비해서는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왜 이렇게 소비자 태도 지수가 떨어지느냐?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시장에서도 조금 느끼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4.9% 나옵니다. 굉장히 높죠. 4.9%. 전월은 4.8%였는데요. 지금 제가 본전금리라고 하는 금리 있죠. BER. 그러니까 break even rate. 이거는 5년 break even rate를 주로 보는데 이게 지금 2.9%로 전월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올라간다면 시장은 정말로 많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채권 시장이 어제 베테랑데이로 하루 쉬었는데 이제 다시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어떤 부분은 자연스럽게 채권 금리가 올랐는데요. 금리 인상 폭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10년물은 1.57, 그러니까 20bp가 오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2년물은 0.51%, 30년물은 1.938%, 5년물은 1.227%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리가 다 올랐어요. 단기물, 장기물 모두 다 올랐는데 이 정도 금리는 뭐 자연스러운 상승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지금 우리가 CPI가 6.2% 나왔잖아요.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나 그 다음에 신차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한 번 더 유지되면 CPI가 또다시 뭐 5%대 중후반에 고공행진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시장이 가만히 못 있을 겁니다. 금리 시장이, 지금 이미 9월달 금리 인상 예상, 내년도 9월달 기준으로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패드워치 쪽에서의 인상 전망은 89%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시장은 이제 여기서 또다시 CPI가 높게 나올 것 같으면 이거 인플레이션 너무 심해서 연준이 몰리다 못해서 한꺼번에 금리를 올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채권 시장의 금리를 계속 조금씩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시장이 적응을 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툭툭 오르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너무 오른 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되겠죠. 어디서? 주식시장, 특별히 기술주, 성장주에서의 피드백이 나오면서 그쪽에 금리가 갑자기 팍 튀면 주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 기준. 그리고 구인 이직 보고서가 9월 채용 공고를 했는데 1,040만 건이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는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최대치를 경신하다가 이번에 8월부터 감소를 해서 감소를 하기 시작했고요. 9월 전체 퇴직자 수는 620만 명, 이직을 위한 그중에서 자발적 퇴직자는 440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한 16만 건 더 늘어난 흐름이고요. 그 이직률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더 좋은 자리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용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뭐냐면 고용을 하려면 돈을 더 많이 줘야 고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 압력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임금 인상이 나오면 인플레이션은 더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임금 인상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임금 인상 폭이 상당폭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경제활동 참가 비율까지 좀 높아지고, 그래서 실업률이 지금 현재 정도 수준에 조금만 더 낮아진다면 완성이 되죠. 뭐가 완성이 돼? 연준의 금리 인상 조건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 폭과 그다음에 노동시장 참가율이 조금 적어요. 지금 노동 참가율이 조금 적어서 그거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하고 금리 올리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빨라질 거다. 우리가 이제 목요일날 유동원 본부장하고 얘기했지만, 유동원 본부장조차도 인플레이션을 보시고 그동안 아주 강경하게 금리 인상 상당히 늦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바꿨어요, 태도를. 왜냐면 유동원 본부장 장점이 그거잖아요. 데이터가 바뀌면 태도를 바꾼다. 우리 투자자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상당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시점은 앞으로 좀 점차 당겨지는 것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다른 인플레이션 요소 중에 하나죠. 원유 가격은 다시 한 1% 정도 빠지면서 80달러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80.72달러 WTI 기준으로. 그런데요, 원유 시추 장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가 또 전주보다 늘어나면서 454개까지 지금 증가했어요. 그러면 미국발 공급은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천연가스 시추 장비도 102개로 2개가 증가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7%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금값은 소폭 상승하면서 1867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1900달러를 향해 가고 있죠. 이 금값으로 시중에서 느끼는 인플레이션 느낌이 어떤지를 한번 같이 이렇게 연동해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이번에 CPI 나오는 그 과정, CPI가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시점에서 CPI가 실제로 높게 나오자 금값이 상당히 다른 자산에 비해서 꾸준히 상승해요. 지금 매일같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일주일도 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의 인플레이션의 느낌은 이 금값과 좀 연동해서 보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인사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께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더 보호받는 노동력과 경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냐라고 얘기했는데요. 고정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계약직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움직이면서 임금을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구인 구직 이직이 사상 최대다라는 말씀 드렸죠. 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돈 받아가지고는 다 아는 거지. 이 돈 받아가지고는 인플레이션 난 거, 집값 오르고 이렇게 난리 난 거, 차값 오르고 이런 걸 감당이 안 돼. 라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어제도 저희가 서준식 이제 교수님이죠. 서준식 교수님하고 월간 서준식을 찍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하다가 한국 주식시장 얘기해갖고 서로 막 좀 화가 나가지고 한국 주식시장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면서 막 성토를 하면서 약간 산으로 갔다가 다시 그래서 거기서 끊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준식 교수님께서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으로 그 소비자들의 효용이 없어지는 것, 이게 무서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세상살이 하는데 우리 개인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내가 쓸 돈이 줄어들었어 라고 하는 게 정말 나쁜 거라는 거죠. 그건 나쁜 인플레이션이고, 실제로 인플레이션 좀 있다고 해도 내가 월급이 많이 늘어서 뭐 쓸 거 그냥 다 쓸 수 있어. 내가 예를 들어 내 월급 받는 걸로 100을 썼는데 인플레이션이 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임금 같이 올라서 또 100을 쓸 수 있어. 그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고, 그게 일반적인 경제학이라기보다도 인문학과 철학과 문화, 사회, 경제 모든 걸 아우르고 투자까지 아우른 개념에서의 그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시각이라서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이거 어제 찍었으니까 한 다다음 주 정도에 편집이 돼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거고요. 자, 이번 주에는 네, 그 김단태와 찍은 급하게 했습니다. 김단태와 꼭 보셔야 돼. 꼭 보셔야 돼. 이거는 메타버스, 그 다음에 크립토커런시, 그 다음에 NFT, 이게 왜 서로 연결되어서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얼마나 이게 재미난 이야기냐면, 온라인 세상이 오프라인보다 더 현실화되어진다. 즉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매트릭스가 지금 현장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라는 거. 김단태님이 역시 이거는 기술적인 얘기는 개발자한테 들어야 돼. 금융에 있는 사람은 제대로 설명을 못해. 그래서 김단태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막 뜨겁게 막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 1편, 2편이 나누어서 1시간짜리를 반반 쪼개서 이렇게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 박종현님하고 제가 이제 같이 대담을 한 한국 금리가 폭등하는 이유, 그때 이제 학살의 날, 3주 전에 학살의 날 도대체 왜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지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의 클리닉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사과할 게 있는데, 독일 책방, 빛으로 지은 집, 여기서 왜 IMF가 미국의 2008년도 리먼 사태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했다고 안 보셔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했는데 안 나갔었어요. 너무 죄송하고요. 그분한테 사과를 드리고, 자,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릴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자동차는 너무 어려웠어. 자동차는 좀 편집이 어려워서 이번 주에 나가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못 나갑니다. 자동차는 너무 저희가 안 해본 거라서 그냥 앉아서 정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 그 중간 장면에 제가 무서워! 제가 막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걸 편집해서 넣으냐 안 넣느냐로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좀 안 넣게 됐어요. 안 넣게 돼서. 자, 그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자, 특별 기획입니다. 그거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이번 주말부터는 조금 마음 편하게 지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 투자자들도 말이죠. 인사드립니다. 안녕.